자, 어떻게 하다 보니까 1조가 됐습니다. 저는 저희 반은 브레인스토밍 반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거나 어떤 목표를 정하더라도 반대하거나 비난하지 말자. 또 어떤 생각을 하면서 생각과 또 토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또 그 아이디어를 더해서 우리가 희망하는 목표를 정하자는 의미로 브레인스토밍 반을 정했습니다. 하면서 처음에 할 때 조금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조금 헤매긴 했습니다. 근데 조금씩 대화도 하고 상담을 하면서 자기가 정해야 되는 목표가 무엇인지 또 진로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또 중간에 또 실패도 해보고 다시 도전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명단이 저희 브레인스토밍 반 학생들이고 저 앞에 번호가 순서입니다. 일단 저희 1번 이봉호 학생부터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LTI 프로젝트 발표를 첫 번째로 맡은 학생이자 이봉호의 LTI 프로젝트 발표와 제작을 맡게 된 발표자이자 제작자인 이봉호입니다. 본격적인 내용 발표에 앞서서 발표의 진행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장 먼저 제작자 소개를 하고 다음으로 내용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내용의 중심이 되는 프로젝트 주제 그리고 제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노력을 함으로써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마지막으로 결과를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느낀 점과 아쉬웠던 점을 발표하면서 마무리되도록 순서를 구성했습니다. 제작자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제작자는 브레인스토밍 반이고 현재 3학년 1반 10번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수학과학을 좋아합니다. 제가 정한 프로젝트 주제는 수학과학 만점받기입니다. 제가 프로젝트 주제를 이것으로 정한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준비하고 있는 고등학교가 수학과학 성적을 중심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로는 제가 가장 자신 있어 하고 좋아하는 과목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실천할 것들을 계획할 때 참고한 자료가 있습니다. 좀 더 원활한 이해를 위해 자료를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 자료를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께 다 보여드릴 순 없으니 자료 일부분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레이 받는 내신 공부법. 입시덕 후. 오레이 받고 싶어? 형이 도와줄게. 에이 멈춰. 지금 ABC 게임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중간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자연스럽게 풀어보면 내가 이해하는 개념들을 응용해보세요. 국어 문법은 고등학교에서도 많은 친구들이 올리니까 중학생 때 튼튼히 해두면 되고 문제집을
이것저것 풀기보다는 한두 번이라도 여러 번 푸는 것을 추천합니다. 개념을 몰랐던 문제, 실수해서 틀렸던 문제, 하루는 맞고 하루는 틀렸던 문제, 이런 놈들을 다시 풀어보면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하거든요. 반복해서 풀리는 문제가 있다면 오답 노트에 두고 시험 직전에 챙겨보는 것도 꿀팁. 교과서 문제는 너무 쉬워 하면서 풀려던만 하고 문제집을 주장창 푸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아무리 쉬운 문제라도 풀이를 한 줄 한 줄 자세하게 쓰는 연습을 해보세요. 쌤이 강조하셨던 문제랑 더더욱 쉽다고 무시했던 문제가 수업 시간에 분명히 배웠던 문제가 서술형으로 나왔는데 감점당하면 엄청 억울하잖아. 주의! 이 방법은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응급 상황에만 사용하는 걸 권장합니다. 시험은 2일 남았는데 계속 똑같은 부분에서만 틀려 어떡하지? 하는 학생들을 위한 비기! 자꾸만 틀리는 부분의 문제들을 유형별로 나누고 풀이를 외워보세요. 당장 이번 시험까지는 도움이 될 겁니다. 유형별로 나눠 외울 여유도 없다고요? 그렇다면 쌤이 강조했던 문제들의 풀이만 외우는 것도 방법인데 수학은 제발 좀 평소에 공부하자. 3번 분립, 주먹, 보기, 영작, 보란. 사회와 역사 모두 암기가 중요한 과목이죠. 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역사는 모든 것과 자기, 화학 반응의 규칙과 에너지 변화처럼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에 손도 못 대는 단어는 있는 반면 물질의 구성, 결과 우주처럼 암기가 뒷받침돼야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처럼 단어별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 단어를 주로 틀리네를 먼저 살펴본 뒤 이해와 암기 중 부족한 부분을 채워보세요. 과학 교과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원리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개념들이 나타나는 실생활 예시, 원리를 직접 확인해보는 실험의 과정, 결과, 원리 모두 꼭 알아둡시다. 실생활 예시와 실험은 껌이지에다가 박살나기 쉽거든요. How are you? I'm fine. And you? I'm fine. And you? I'm fine. And you? 제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실천한 노력들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단계에는 이해하기, 실천하기, 반복하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해하기 단계는 실천하기 전 단계로 실천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실천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계획을 세우는 단계입니다. 실천 과제에는 모르는 문제가 있을 땐 그냥 넘어가지 말고 강의나 문제풀이 영상을 보면서 이해하기, 수업 중 모르는 게 있으면 선생님께 바로 질문하기 등이 있습니다. 실천하기 단계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계획을 세웠다면 그 계획을 실행하고 계획이 내게 맞는지 한 번 더 살펴보고 수정하는 단계입니다. 실천 과제로는 수업 전에는 배울 내용을 예습하고 수업 후에는 배운 내용을 정리하며 한 번 더 공부하기 등이 있습니다. 반복하기 단계는 전 단계에서 세우고 실행했던 계획들 중 제게 맞는 계획들을 골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단계입니다. 실천 과제에는 배울 내용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습과 배웠던 내용들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복습을 지속적으로 하기 등이 있습니다. 제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계획한 것들을 활동한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나름 분위기 전환이 되는 포인트가 되려고 만들었는데 재미없을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재미없어도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실천한 노력들로 이루어낸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선정한 프로젝트 주제를 완벽하게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느낀 점은 제가 목표로 정한 게 생각보다 이루기 쉽지 않아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LTI 프로젝트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정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 경험으로 다음에 LTI 프로젝트를 다시 하거나 내가 원하는 목표가 생겼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재밌고 보람찼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시험을 다 치고 나서 채점했을 때 오답을 보고 나니 긴장하지 않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맞았을 문제를 틀려서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중학교 때 이런 경험을 해본 덕분에 고등학교에 가서 시험을 잘 보는 방법 같은 것을 터득할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시험을 볼 때 시간 분배를 알맞게 하고 긴장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십니까? 네, 그럼 이상으로 2025 LTI 프로젝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1번 브레이 스토어반의 김영훈입니다. 목차문은 나의 프로젝트 설명, 두 번째로는 특성화문안, 3번 특성화 과목 찾아보기, 4번 특성화고에 대한 영상 보기, 5번 LTI를 하면서 느낀 점. 저의 프로젝트는 특성화 과기입니다. 특성화문은 특정 분야의 인재된 양성을 목적으로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교입니다. 특성화고의 장점은 입학금과 3년간의 수업료를 장학금으로 제공하고 우수 학생에게는 해외 기업 동반 출신 재직자에게는 해외 유학의 기회를 주는 것인데요.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 깊게 공부하고 대학 진학과 취직 중 원하는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장점도 있어요.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는 전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학교이므로 학생들에게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특성화고 3학년 학생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하여 전공 관련 자격증 한 종목을 필기시험을 면제받고 필기시험만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요. 특성화고의 내용을 영상으로 같이 보러 가시죠. 오늘은 특성화고 취업 현실과 그리고 대학교 진학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불리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석훈쌤과 또 제가 특성화고 출신이기도 해서 더 현실적인 부분을 얘기해 드릴 수 있을
있을 것 같은데 네, 우선 저는 그 특성화고에서 공고를 나왔고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제 친구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산업체로 현장 실습을 많이 나가는 모습을 봤어요. 한결같이 하다 보니까 안전장비도 굉장히 열악하고 공부를 하긴 하는데 굉장히 형식적으로만 한다고 해요. 실제로 다친 친구도 굉장히 많았고 이게 너무 힘들고 보수가 너무 적어가지고 학교로 다시 돌아왔는데 학교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왜 한 달도 안 돼서 학교로 다시 돌아왔어? 너는 나중에 뭘 해도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다 하시는 모습을 제가 직접 봤는데 이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학교 취업률이 굉장히 이미지에 중요해요. 거기서 이제 그냥 돌아오면은 학교 취업률이 내려가다 보니까 압박을 주고 돌아오지 말라고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진우쌤 같은 경우는 어떤 고등학교를 나오셨나요? 어느 전공이세요? 건설교통과입니다. 우선 저는 상업고를 나왔고요. 그리고 전공은 이제 경영 전공을 주로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경영 전공이다 보니까 금융, 회계 이런 쪽으로 많이 배웠었거든요. 저희도 학부생이랑 또 동일하게 취업률에 굉장히 좀 집착을 하더라고요. 성적이 좋든 애매하든 낮든 무조건 다 대학 가도 취업을 보내려고 해요. 취업률이 높아야지 취업률 1등이라는 광고도 할 수 있고 그래야지 이제 많은 이제 학부모분들이 이 학교를 나오면 취업도 잘 되겠구나 이것만 보고 학생들을 보내는 학부모님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실질적으로 질이 높은 좋은 기업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정해져 있다라는 현실을 좀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제 상위권 학생들이 보통 은행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지원을 했어요. 근데 지원을 하는 그 상위권 학생들도 떨어지더라고요. 물론 취업이 되는 특성화 학생들도 있겠지만 학교 자체 재량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개별적으로 스펙을 향상하기 위한 자격증이라든지 어학이라든지 되게 촘촘하게 또 관리를 해야지 지원할 때 붙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취업은 좋은 곳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쉽지는 않더라라는 것이 저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과 관련해서 그리고 제가 선택한 특성화고등학교는 금호고입니다. 금호고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재학점과 시험에 필요한 것입니다. 금호공고 학과들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기기획과, 두 번째로 자동화 시스템과, 세 번째로 전기전자과입니다. 그중 제가 원하는 과는 전기기획과입니다. 전기기획과의 특징은 기계를 정확하게 움직이는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 기계를 정확하게 움직이는 기술을 의미하여 자동차, 비행기, 로봇을 비롯해 핸드폰, 게임기 등등 컴퓨터에 의해 제어되고 있습니다. 기계를 정확하게 움직이는 성능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약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미래의 모노즈 코리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분야입니다. 본 학과에는 전자회로와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최적의 동작으로 환경과 사람에게 진화적인 미래 사회 실현을 목표로 사람과 공존하는 이족 보행 로봇, 재난 현장에서 활약하는 구조 로봇, 체내에 침투하여 치료하는 마이크로 머신 등의 연구 개발을 통해 기계 분야, 전기 분야, 전자 분야, 정보 분야의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선택한 전기기계과 외 학과 자동화 시스템과 전기 전략과를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동화 시스템. 자동화는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적용하는 뜻하는 용어입니다. 여기서 비즈니스, 포르쉐, 자동차, IT 자동화, 그리고 홈 자동화 같은 개인 애플리케이션 등을 포함합니다. 전기전압과. 전기는 여러 가지 물리적, 화학적 반응을 통해 전달을 발생하는 장치입니다. 화학전기는 산화-화학 반응을 이용하여 산화 반응을 전달하는 것이고 화학 반응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LTI를 다녀서 느낀 점을 발표하기 전에 LTI란 Long Term Incentive의 약자입니다. LTI는 핵심 인재를 장기적인 성과 및 재직을 촉진하기 위해 제공되는 우선 프로그램입니다. LTI는 직원이 회사의 목표를 장기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며 학생과 회사와 직원 간의 이해를 일치시킵니다. 저거라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런 미안 중간에 말을 잘라서 LTI는 느낀 점은 내가 어디를 가고 싶은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저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라는 걸 생각해봤고요. 저의 미래를 가정해봤는데 LTI를 하면서 저의 미래는 달라졌습니다. 왜 달라졌는지를 말해야 되는데 제가 LTI를 하기 전에는 고등학교를 어디를 갈까 고민했는데 LTI에서 하면서 고등학교를 교원 공부로 했습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는지 어떤 걸 노력하고 있는지를 말해야 되는데 LTI 자체가 잘못됐었는데 용어 자체도 중간에 말을 끊어서 미안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LTI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안 된 거 아닙니까? 내가 그럼 여기 와서 설명을 했었어야 됐나? 그건 아닙니까? 질문. 저의 긴 발표를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인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LTI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내가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 활동 내용, 결과, 문제점, 느낀 점 이렇게 됩니다. 네, 제가 선정한 주제는 인생의 회전목마판 완벽하게 쳐보기였습니다.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무엇을 할지 고민을 하다가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피아노라 생각을 해서이기도 하고 옆에 자주 있는 게 피아노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LTI를 한창 하고 있을 때 제가 재밌어한 게 피아노였거든요. 그래서 이 주제를 하였습니다. 제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 했던 노력들은요. 관련 영상을 찾아 일단 어떤 식으로 치는지 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연습도 하였습니다. 사실 연습을 하면서 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일단은 연습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가 치는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처음 연습할 때 모습이거든요. 이게 또 뒤에 영상이 있기 때문에 좀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말 서투른 모습을 보았는데요. 또 요거 다음에 또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최근에 했던 거긴 합니다.
비만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이게 사실 둘 다 되게 못하죠. 연습할 때는 잘 되긴 하였지만 영상을 찍으려 하니까 자꾸 손 머리가 안 따라주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영상을 넣게 되었습니다. 연습의 결과를 말하자면 실패를 하였습니다. 그래도 되기는 되는데 완벽하게는 되지는 않았습니다. 원래라면 앞에서 연주를 하고 싶었지만 다 완성하지 못한 탓에 연주를 못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제가 실패한 이유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혼자서 연습을 하다 보니 좀 힘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애초에 혼자서 연습을 안 했더라면, 도움을 받았더라면 좀 더 완성도에 가깝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칠 수 있지만 완벽하게는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제가 5월 말쯤인가 그때쯤에 이 주제로 정했었거든요. 그래서인가 좀 늦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사실 피아노 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가능성이 없다 보니까 그게 포기되고 또 꿈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습을 더 안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한마디로 연습 부족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느낀 점을 말하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TI를 하면서 느낀 점으로는 처음에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조금 귀찮긴 하였습니다. 꼭 이걸 해야 하나, 도움은 될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 5월 말까지는 별 생각이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LTI의 필요성을 못 느낀 거긴 하죠. 하지만 LTI를 하다 보니 목표를 세우고 실천을 한다는 게 이게 묘하게 재밌고 승부욕을 자극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결과는 실패로 갔지만요. 그리고 제가 세운 목표를 못 이루겠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꾸준히 좀 할 걸, 주말에 집에 있는 시간도 있는데 그때 연습을 좀 할 걸, 이렇게 생각을 또 했습니다. 또 지금 또 후회하기엔 늦었지만요. 저의 문제점을 알았으니 2학기 때는 제가 할 수 있는 것만으로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실천을 하여 성공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표 시간 10분 이상을 넘기라 하셨는데 못 넘겨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처음이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한 번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하면서 좀 이상한 부분이 있다면 무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LTI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학년 임지입니다. 지금부터 LTI 프레젠테이션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꿈 발표, 두 번째, 프로젝트 주제, 세 번째, 내가 만든 체크리스트, 네 번째, 내가 실천했던 것, 다섯 번째, 내가 실천하지 못한 것, 여섯 번째, 합격, 학과 자격증, 일곱 번째 LTI 전후 사진, 여덟 번째 느낀점, 특별한 나의 꿈입니다. 일단 저의 꿈입니다. 저의 꿈은 유치원 선생님입니다. 평소 저는 아이들 놀아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 말고도 공부 알려주기, 책 읽어주기 등.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내 공부도 제대로 안 하는데 유치원 선생님이 될 수 있을까? 저는 마음을 붙잡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수학 방정식을 1차 만에 통과하였습니다.
노력하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다음 목차로 넘어가겠습니다. 프로젝트 주제입니다. 저희 프로젝트 주제는 유치원 선생님이 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라는 생각으로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제가 만든 체크리스트입니다. 첫 번째, 운율 연습하기. 두 번째, 욕 쓰지 않기. 세 번째, 공부 열심히 하기. 네 번째, LTI 활동지 열심히 적기. 다섯 번째, 봉사활동하기. 여섯 번째, 동생 관찰하기. 일곱 번째, 수학 쪽지 시험 1차만 통과하기 등이 있었습니다. 일단 제가 실천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웃는 연습하기입니다. 저는 매번 거울을 보거나 카메라를 보며 웃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봉사활동하기입니다. 학교에서 봉사활동했던 것도 있지만 저는 제가 있는 실로암 육아원이라는 곳에서 유양원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도 많이 노래도 불러주고 봉사활동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LTI 활동지 적기입니다. 저는 꾸준히 LTI 활동지를 적으면서 체크도 가고 실천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도 많이 계속하였습니다. 수학 쪽지 시험 1차 만에 통과하기. 앞에서 말했듯이 저 수학 쪽지 시험 1차 만에 방정식 1차 만에 통과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공부 열심히 하기 등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실천하지 못한 것입니다. 첫 번째, 동생 관찰하기, 욕 쓰지 않기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았는데 핑계 같지만 저는 7시 반까지 학교에서 남아 공부를 하다가 이제 집에 가면 동생들 관찰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토일이라는 시간이 있었지만 그 시간마저 저는 동생 관찰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욕 쓰지 않기입니다. 저 학교에서 욕 쓰지 않기 반에서 욕 쓰면 경고 올라가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하면서까지 저는 욕을 계속 썼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왜 욕을 썼어요? 그리고 학과 및 자격증입니다. 첫 번째,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따야 합니다. 유치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과를 또는 관련 학과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교원 자격증 검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두 번째,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 대학에서 유아교육과를 전공하고 졸업하면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일정한 기간 동안 현장에서 경험을 쌓고 추가적인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보육교사 자격증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며 이는 보육교사로서 어린이집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제공합니다.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학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고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자격검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다음은 LTI 전후 사진입니다. 일단 제일 처음 3월달에 했던 LTI 종이고 마지막 후 사진은 제가 마지막에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며 했던 LTI 활동지입니다. 첫 번째는 조금 서툴러서 지난주 활동에도 못 적고 진로에 대한 선생님과 상담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생각밖에 못했는데 점점 하다 보니 체크리스트도 만들게 되고 프로젝트 수행 시 지킬 약속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한 나의 국민 느낀 점 발표입니다. 처음 LTI를 하면서 선생님이 LTI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줘도 이해를 전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하다 보니 선생님이 또박또박 얘기도 잘해주고 어떻게 하는지 잘 알려줘서 이해돼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끈기 있게 열심히 노력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저의 꿈입니다. 솔직히 저는 유치원 선생님이 꿈이었습니다. 지금은 유도 국가대표 선수가 꿈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시간이 없어서 유도 선수에 대한 이야기는 못했지만 다음에는 저의 진짜 꿈인 유도 선수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면은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잘했다. 잘했다. 민지 잘 민지 되고. LT에 딱 맞는 그거였다. 와. 유치원 선생님이 원래 꿈이 웃는 연습을 내가 똑같아. 웃는 연습 안 해야지. 안녕하세요. 4학년 구여선입니다. 지금부터 LTI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일단 첫 번째는 주제 선정 이유, 두 번째는 활동 내용, 세 번째는 결과, 네 번째 느낀 점, 수감입니다.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은행원에 대하여 설명해 보겠습니다. 은행원은 은행에 있는 출납 창구에서 지점의 돈을 관리하고 또 잔돈을 바꾸거나 손권을 바꿔주고 지점의 자동화 기기도 관리하며 통장, 입출금, 공과금, 접수 등의 일도 하고 신용카드, 당좌, 급여 입체, 외환 업무도 합니다. 대출계에서는 대출을 신청한 고객의 신용을 평가해 대출 금액을 산정하고 연체를 관리하기도 합니다. 선정한 주제는 은행원이 되기 위한 정보 습득이고요. 이러한 주제들을 선정한 이유는 중학생이 되고 나서부터 안정적이고 복지가 좋은 은행원이라는 직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은행원에 대한 정보 습득 등등을 자세히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LTI 활동으로 은행원에 대한 정보를 많이 습득하고 싶어서 은행원이 되기 위한 정보 습득이라는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활동 내용 첫 번째는 은행원과 관련된 영상 찾아보기입니다. LTI 활동을 하면서 일주일에 3번 정도 은행원과 관련된 영상을 보았습니다. 은행원과 관련된 영상을 보면서 평소에 잘 알지 못했던 은행원의 장점 또는 단점들을 새롭게 알게 되었고 은행원이 되기 위해 해야 하는 공부 또는 스펙 등을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LTI 활동을 하기 전에는 귀찮다는 핑계로 은행원과 관련된 영상을 보지 않거나 미루는 일이 많았는데 LTI 활동으로 일주일에 3번씩 은행원과 관련된 영상을 보니 진로에 한 발자국씩 나아가는 느낌이 들어 좋았습니다. 활동 내용 두 번째는 상업계 고등학교 찾아보기입니다. 은행원과 관련된 영상 또는 글을 보니 상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도 은행원이 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나와 있어서 경상북도 안에 있는 상업계 고등학교에 대하여 찾아보았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고등학교들은 제가 가장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 상업계 고등학교들입니다. 상업계 고등학교에 대해 찾으면서 특성화고를 가야 할까,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야 할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찾아본 고등학교의 단점 또는 장점도 함께 찾아보았는데요. 경주여자정보고의 단점은 통학거리가 4시간이라는 단점이 있고 장점은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지, 미래, 경영고도 똑같이 경주여자정보고처럼 통학거리라는 단점이 있고요. 장점은 시설이 좋고 취업을 빨리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은행원과 관련된 글 찾아보기입니다. 은행원과 관련된 글을 읽으면서 은행원이 하는 일 또는 취업 방법 등등을 은행원에 대한 정보들을 LTI 활동을 하기 전보다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LTI 활동을 하기 전에는 은행원과 관련된 글을 잘 읽지 않거나
뒤로 미루는 일이 많았는데 이번 LTI 활동을 하면서 은행원과 관련된 글을 많이 읽어서 좋았습니다. 또 은행원과 관련된 글을 읽으면서 은행원이 과연 내 적성과 맞는 걸까 하는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활동 내용 네 번째는 금융에 대한 기초 지식 쌓기입니다. 은행원이 되기 위해선 금융에 대한 기초 지식을 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금융에 대한 기초 지식을 담은 글들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여기 사진을 한번 보시면 금융은 돈의 융통을 줄임말, 중앙은행은 돈을 찍어내는 기관이다 등등 이런 금융 기초 용어를 담은 글들도 많이 찾아봤습니다. LTI 활동을 하기 전에는 금융에 대한 기초 지식이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이번 LTI 활동을 하면서 금융에 대한 기초 지식을 많이 쌓아 좋았습니다. 활동 내용 다섯 번째는 경제에 관한 기초 지식 쌓기입니다. 은행원이 되기 위해선 금융에 대한 기초 지식과 더불어 경제에 관한 기초 지식을 쌓는 게 좋을 것 같아 경제에 관한 기초 지식을 쌓았습니다. 경제에 관한 기초 지식을 쌓으면서 경제에 관한 흥미도가 올라갔습니다. 다섯 번째는 은행원이 되기 위한 절차 세우기입니다. 일단 절차 첫 번째는 상업계 고등학교 진학해서 졸업한 다음 은행원으로 바로 취업하는 절차가 있고 절차 두 번째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진학해서 졸업한 다음 대학교 금융학과에 입학해서 은행원에 취업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결과는 LTI 활동을 하면서 은행원과 관련된 영상 찾아보기, 사업계 고등학교 찾아보기, 은행원과 관련된 글 찾아보기를 하니 은행원에 대한 새로운 정보들과 금융, 경제 기초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또 은행원이 되기 위한 방법, 은행원이 되기 위해 쌓아야 하는 스펙 등등 알고 싶었던 정보들을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행원에 대해 자세히 찾아보다 보니 은행원에 대한 흥미도가 LTI 활동을 하기 전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느낀 점이나 소감을 말하자면 처음에 LTI 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하니 평소에 귀찮다는 핑계로 잘 하지 않았던 진로 탐색을 깊게 해서 좋았고 잘 알지 못했던 정보들을 자세히 알게 되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LTI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진로 상담도 했는데 선생님의 조언이 굉장히 진로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도 LTI 같은 진로에 도움을 주는 활동을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LTI 프로젝트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나요? 고등학교는 이제 결정했습니까? 어디로 갈 건지? 특성화고에 대해서 많이 찾아봤는데 그 약간 좀 은행원으로 이제 특성화고에 가서 은행원으로 취업하면은 시급도 별로 안 좋고 그 대학교 나와가지고 은행원이 된 사람보다 약간 연봉도 적게 나온다고 하고 그래가지고 성주여고라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가서 대학교에 이제 진학한 다음 졸업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성주여고라는 고등학교를 일단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은행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요즘 점차 어떻게 되는 것 같은가요?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줄어드는 것 같은가요? 일단은 그 은행원이라는 직업이 그 요즘 AI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사라질 직업으로 이제 뜨고 있는 직업이기도 하고 은행원을 대체할 수 있는 많은 기계들도 많이 발전을 해서 전망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은행원 계속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일단은 시간이 좀 지나고 그 은행원에 대한 전망이 많이 안 좋았다 싶으면은 꿈을 바꿀 계획이
해요. 한 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토스 네. 뱅킹, 카카오 뱅킹 혹시 이런 거 알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은행원을 많이 안 뽑는 거죠? 그쵸. 대단한 용기인 것 같아서. 네. 일단 열심히 한번 노력해 봅시다. 네. 네. 여러분들, 학생들, 여러분들 질문 좀 하세요. 하늘 원대기가 요새 하늘 별자기거든. 자, 이제부터 저 3학년 신동엽 LTI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학년 신동엽입니다. 저의 LTI 주제는 C 언어와 자율주행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LTI 발표를 이해하기 쉽도록 목차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자율주행차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자율주행차의 요소, 그리고 아두이노로 구현 가능한 자율주행차, 그리고 알티노로 구현 가능한 자율주행차, 마지막으로 LTI를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차란 인공지능 및 센서 기술을 이용하여 운전자의 개입 없이 스스로 주행을 수행할 수 있는 자동차입니다. 지금 테슬라와 같은 많은 기업들이 개발을 하는 중이죠.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이제 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센서 시스템입니다. 이제 주변 환경을 감지하고 정보를 이제 컴퓨터에 전달할 센서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센서로 얻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판단하여 주행 경로를 정할 인공지능, 그리고 정보를 분석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행 제어 시스템을 자동으로 조작하여서 자동차를 주행하는 주행 제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두이노로 이제 자율주행차를 직접 만들려면은 이런 아두이노가 필요한데요. 이 아두이노란 자율주행 자동차 요소 중 인공지능 주행 제어 시스템을 담당하는 도구입니다. 이 아두이노는 C 언어를 바탕으로 코딩이 되고, 센서와 같은 도구에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판단하는, 한마디로 인간의 뇌와 같은 기능을 하시는 도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아두이노를 자율주행차라는 만들기 위해 사용하려면 C 언어를 배워야 하는데요. 여기서 C 언어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의 모든 컴퓨터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소프트웨어를 작성하는 데 쓰이는 언어입니다. 이 언어는 당연히 한국어랑 다 많이 다르기 때문에 배우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요. 저는 이 C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또 자율주행차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어플들을 사용했습니다. 저 4가지 어플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C 언어를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배울레와 같은 어플과, 그리고 이제 코드의 상호작용들을 쉽게 알 수 있는 스크래치, 그리고 이제 코드를 자유롭게 입력하고 이제 아두이노에 적용을 할 수 있는 코디플레이 포 글로벌이랑 아두 종복과 같은 어플들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많은 코드들을 배울 수 있었는데요. 이제 아두이노를 세팅하고 기본적인 코드를 배웠고, 그 다음에 센서로 얻은 정보들이나 그런 걸 저장할 수 있는 변수 코드와, 그리고 모터를 기본적으로 설정하고 속도라든지 그런 거를 정해주는 그런 코드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코드를 짜보았습니다. 저 보이시는 자동차에 보이십니까? 저게 그 기본적인 자율주행차의 표본이고, 저 검은색 바탕화면이 코드인데 너무 많아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작동 방법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적외선 센서로 물체를 감지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감지된 거리에 따라 서브 모터를 조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적외선 센서에 5cm 이하로 물체를 감지하면은 서브모터를 각각 30도씩 돌려서 주변 환경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쪽으로 먼 쪽으로 자율주행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 이제 그 막다른 길에 다다랐으면 모든 공간이 막혀 있으면은 30도와 120도 거리를 각각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쪽으로 후진하고 먼 쪽으로 전진을 하여서 이제 그 막다른 길에서 빠져나가게 하였습니다. 자, 결과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보셨는데요. 아이고 애착에 이제 실패를 해버렸는데 이제 코드 같은 경우는 어플들과 뭐 이제 챗 GPT와 같은 AI들로 충분히 배울 수 있었는데 이제 자율주행차를 직접 만들어야 하는 경우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실패를 해버렸습니다. 그래도 LTI 주제는 이제 성공해야지 뭔가 기분이 좋아질 것 같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찾았는데요. 그게 바로 알티노라는 자동차입니다. 그 알티노는 조도, 적외선, 디스플레이 등 16가지의 센서가 탑재된 자동차의 모델로 이제 어린아이들이 쉽게 코딩을 배울 수 있는 크레용과 같은 것과 중고등 학생들이 이제 코드에 입문하기 쉬운 스크래치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C 언어로 코딩을 할 수 있는 파이썬으로 코딩이 됩니다. 코딩이 된다는 건 무엇이냐? 이제 자율주행차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율주행차 만든 영상을 보실 건데 그 전에 작동 방식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구조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알티노의 구조는 전면에 적외선 센서 3개 그리고 좌측 우측에 적외선 센서 1개씩 후면에 적외선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방향의 구조물을 파악할 수 있게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맨 위에는 뚜껑에 조도 센서가 있는데요. 그래서 자기 위에 들어오는 빛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 조도 센서가 그 자율주행차를 만드는 데 좀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상을 함께 시청해 보시겠습니다. 이제 먼저 코드를 알고 자세한 작동 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는 코드는 이렇게 됩니다. 이 설명을 자세하게 하기 위해 좀 도구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긴 코드들이 이제 주변을 감지하고 이제 사물이 없는 쪽으로 가게 하는 오른쪽 자율주행과 왼쪽 자율주행이 있습니다. 이 차이점은 무엇이냐? 이제 왼쪽 자율주행의 물체를 감지했을 때 오른쪽으로 후진하고 왼쪽으로 전진을 합니다. 얘는 그 반대쪽으로 하여서 얘는 무조건 왼쪽으로 가게 하고 얘는 무조건 오른쪽으로 커브를 들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왼쪽 양쪽 자율주행을 만들어주고 이제 조도라는 변수를 만들어줍니다. 이 조도라는 변수는 이제 각각 무엇을 이제 구동할지 정하는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조도를 변환시켜주는 두 가지의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두 가지의 판이 있으면은 이제 조도에 들어오는 빛이 줄어들기 때문에 조도가 만약 100보다 적어진다면 조도 변수에 1을 더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조도에 나누기 2를 하였을 때 나머지가 1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여기는 아무 장치도 없이 나머지가 0이기 때문에 오른쪽 자율주행을 하게 합니다. 여기를 통과하였을 때 나머지가 1이 돼서 왼쪽으로 커브를 들게 왼쪽 자율주행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1을 더해주면은 나누기 2를 하였을 때 나머지가 0이 되므로 다시 오른쪽 자율주행을 하여서 요 미로를 탈출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LTI를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LTI를 하면서 이제 재밌다고 느낀 코딩과 C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어서 유익하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아두이노로
직접 자율주행차를 만들고 시행시키고 싶었는데 만들지 못해서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LTI 주제를 만족시키기 위해 알티노로 코드를 작성하여 직접 자율주행차를 만들 수 있어서 재밌었고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딩 방과 후와 자율주행차 구현하기라는 LTI 주제와 맞아서 더욱 쉽게, 더욱 수월하게 이 LTI 주제를 만족시켰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자신의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